그 왜 명상이고 불교 명상이 왜 심리치료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런 관심이 1990년대 이후로 2000년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대되는 추세에 있어요.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불교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 측면보다도 어디에 더 관심이 있냐면 실천, 즉 명상 수행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명상 수행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서구 심리치료 이론들이 많은데 몇 가지 이렇게 한계, 몇 가지 어려운 점이 봉착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생각을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이 그 상담 몇 번 받았다고 해서 금방 안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계속 바꾸라고 하면 그 상담자나 심리치료자들이 아이들을 계속 한테 간섭하듯이 야 이것 좀 고쳐라, 좀 이렇게 좀 해라,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듣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담실이나 심리치료 현장에서도 자꾸 네 생각 잘못돼 있으니까 좀 부정적인 거 그거 좀 긍정적으로 바꿔라, 이렇게 자꾸 상담자나 치료자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좋아질 것 같아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환자의 증상이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해지더라.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하는 생각을 고치라고 하니까 나를 비난한 거나 또 나 자신을 치료자나 상담자가 내가 하는 생각을 바꾸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내담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난하는 걸로,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공격한 걸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 학자들도 그래요. 학자들도 자기 논문 좀 뭐가 지적하면은 난리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내담자들도 아주 예민해져서 학자나 치료 받으러 온 사람이나 마찬가지 수준으로 야 너 그거 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좀 하면 어떠니, 이렇게 코멘트 하거나 조금 어드바이스를 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집에 가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고 또 저항하고 또 나를 또 비난한다라고 생각해서 힘들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고민이라.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냐? 계속 경쟁, 또 이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막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상담실에서 서양의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인지행동치료가 서양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그 70%를 주도하고 있는 거.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생각을 긍정적인 걸, 부정적인 걸,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그 회사에서도 하고 기업체에서도 하고 상담실에서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도. 근데 방법상 야 그 생각 나쁘다, 부정적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거 좀 바꿔라.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워요? 학교에서도 어렵고 가족 내에서도 부모가 아이한테 야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좀 그럴듯하게 들은 것 같은데 얘들이 벌써 요새는 초등학교 없고 벌써 좀 3, 4학년, 5, 6학년만 돼도 안 들어. 엄마 말을 우습게 알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심리치료에서도 그게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전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데 그게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서 찾아오고 그 명상에서 이제 그 방법들을 이제 모색한 거라. 그 핵심은 뭐냐? 고치려고 하지 말라. 스트레스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뭐예요? 불교에서 좋은 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나쁜 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허용하는 이런 동양적 가치, 불교적 그 명상이나 불교적 태도. 명상을 할 때 이 생각은 나쁘니까 버리고 이 생각은 좋으니까 꽉 잡고 이게 아니잖아. 명상의 핵심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악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넉넉한 자세, 그런 초월적이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관조하는 그런 불교 명상적 태도가 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누구한테 가르쳐주면? 환자들한테 가르쳐주고 부모들한테 가르쳐주고 그걸 전문 이 수행승들이 해온 이 방식을 스트레스로 노출된 많은 그 기업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가르쳐주면 스트레스로부터 훨씬 자유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런 명상이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한 역사가 이 명상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는 명상치료 그러는데, 뭐 음악치료도 있고 게임치료도 있고 뭐 미술치료, 음악치료가 있는데, 불교적인 마인드에서 부처님을 그 의왕, 의사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불교가 가장 이런 치료적인 성격이 강한데 불교계 자체적인 자생적으로 일어난 이런 치료 프로그램이나 치료 전략들이 그동안 부재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반성할 일인데, 근데 서양의 사람들이 심리치료자들이 불교의 그런 장점을 알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걸 환자들한테 적용했어요. 그게 한 역사가 벌써 서양에서 20년이 됐는데 그 성과가 이제 확대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전문가들의 뭐 50-60%가 명상을 공부하는 그런 수준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이나 일본으로 이렇게 역수입이 돼서 우리한테 많이 관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광 출판사에서도 이런 책 번역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고, 이제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명상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포교하고 또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런 미세하고 섬세한 방향과 방법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심리 치료자들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실험 연구하고 또 시도했던, 그래서 만들어진 그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이 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결코 손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권합니다.